최근 아파트 격리 직원이 8억 원을 횡령했다는 뉴스와 10억 원을 횡령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경우 입주민의 관리비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돌려받는다면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소장입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친절한 생활 연구소는 우리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리비 횡령, 도대체 어떻게 막을 수 있고 횡령된 관리비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 들어가기 전에 평생 공짜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생활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 보다가 생각나는 의문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장부와 통장 사본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격리 직원이 10억을 빼돌렸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아파트 관리 분야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인 8월에 가위질로 서류를 위조해 관리비 8억 원을 빼돌렸다는 뉴스가 또다시 나오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만 횡령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지금의 회계 처리 시스템인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수억 원의 돈이 새어나갈 수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사건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뉴스 보도를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것은 지난 3월 SBS 보도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 격리가 10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년 동안 장부를 조작하고 통장 사본까지 위조하며 돈을 빼갔는데도 아파트 자체 회계감사에선 늘 적정하다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대문의 한 아파트. 지난해 11월 구청 감사에서 장부상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 수천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구청의 고발로 경찰이 관리사무소 격리 A씨를 조사한 결과 약 10억 원 횡령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아파트 계좌에서 현금을 빼낸 뒤 여러 차례 회계 처리로 사용처 확인을 어렵게 했고 통장 잔액 사본까지 위조해 돈이 비는 걸 숨겼습니다. 5년간 관리비 10억을 빼돌렸다는 보도인데 더욱 놀라운 것은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았는데 회계 감사에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바로 이번 달인 8월에 보도된 MBC 뉴스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17년 동안 일했던 격리 직원이 서류를 조작해 3억 원가량의 관리비를 빼돌려서 구속이 됐는데요. 이 직원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횡령 금액이 8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회계 서류입니다. 경비원에게 퇴직금을 송금했다는 확인증, 조잡하게 숫자를 오려붙인 흔적이 또렷합니다. 아파트 공사비를 보내고 받은 세금 계산서는 액수마다 손을 댔습니다. 입주민들의 고소로 구속됐고 검찰은 A씨의 계좌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1295번이나 관리비에 손을 댔는데 총 금액은 무려 8억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뉴스 또한 놀라운 것이 2012년부터 관리비를 손대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지적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3월 보도된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회계 사고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구청에서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발견된 것으로 무려 5년간이나 계속된 것입니다. 서대문구의 경우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의 의미로 5년마다 감사를 시행하는데 지난번 감사 이후 범행을 시작해서 이번 감사까지 딱 5년 빼먹다가 걸린 겁니다. 격리 직원이 관리비를 빼낸 방식은 포토샵이었습니다. 먼저 아파트 계좌에서 현금을 빼낸 뒤 포토샵과 칼라 프린터기를 이용해서 통장 잔액 사본을 위조하여 결제 서류에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횡령 사실이 밝혀지자 입주민들은 관리소장도 그렇고 이를 감독해야 할 입주자 대표회의도 그렇고 최종 회계감사까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너무나 말이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5년마다 정기감사를 진행했지만 3년마다 주기를 바꿔야 될 것 같다면서 이 사건 이후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체에 대해 회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입주민 30%가 연명해서 신청을 할 때만 수시 지도 점검을 했지만 앞으로는 소수 인원이 민원하더라도 점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청의 감독을 강화해서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익산 쪽의 수법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그 흔한 포토샵 하나 쓰지 않고 직접 가위질로 잘라서 붙여서 복사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9년 동안 1200여 차례에 걸쳐서 8억 3천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형사적 책임으로는 횡령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장기간 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되어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형을 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진행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먼저 소개할 판례는 관리소장과 위탁관리 업체가 직원 및 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손해액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왜 일부인지는 뒤에 나옵니다. 지난 1월 창원지방법원 민사 1부 박평균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인데요. 고성군의 한 아파트 격리 직원이 9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건으로 관리소장은 금전관리의 책임이 있다면서 횡령금 중 일부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범행 수법도 은행에서 발행하는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관리비를 횡령한 사건이었는데요. 관리소장과 더불어 관리업체 또한 격리 직원이 횡령한 돈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소장은 예산 집행과 관리비 수납 등 금원 관리의 책임자로서 은행 출금 전표, 예금 잔고 증명서와 관리비 통장을 대조하여 관리비 지출 내역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고, 관리회사는 전산망을 통해서 회계 전산 자료를 감독했으며 관리회사의 직원인 격리 직원을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 하지 않았으므로 관리소장과 공동으로 횡령 금액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관리소장은 격리 직원이 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횡령 사실을 숨겨온 점과 급여가 300여만 원 정도로 횡령 사고의 피해 규모에 비해서 작은 것을 참작해서 전체 구상 금액의 40%를 규정했고, 관리회사에는 직원을 감독하여 횡령사고 같은 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나머지 금액을 책임지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격리 직원이 최우선 변제 책임을 지고 격리 직원이 다 갚지 못하면 그 금액은 6대4로 위탁관리회사와 관리소장이 책임지라는 판단입니다. 또 다른 판결도 한번 볼까요? 전주지방법원 민사 6단독 이유진 판사가 2019년 관리비를 횡령한 격리 직원과 함께 관리소장도 입주자 대표회의에 손해를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격리 직원이 관리비를 횡령할 때 관리소장이 관리비 장부, 아파트 통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된다면서 이로써 대표회의의 손해를 발생시키고 그 손해를 확대시켰다면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특이하게 3년간 관리소장 결제 없이 대표회의 총무 또는 회장의 결제만 받고 지출이 이루어진 점과 관리소장이 여러 차례 이러한 아파트 회계 처리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개선을 요청했지만 묵살된 점, 그리고 대표회의가 회계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을 감안해서 관리소장의 책임을 10%로 제한했습니다. 끝으로
주민대표가 같이 결재를 했지만 전적으로 관리회사와 직원에게만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68단도 신병직 판사는 서초구 한 건물의 관리단이 격리 직원과 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관리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횡령 금액 2,794만 원을 관리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리업체는 관리소 자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관리소장과 관리단의 관리이사 그리고 회장이 모두 결재했기 때문에 이번 횡령 사고의 책임이 관리단에도 일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리 업무를 건물 관리 회사에 위탁했고 그 대가로 용용료를 지급했다. 또한 관리 회사에서 관리소장과 관리 직원을 파견했으므로 책임은 관리 회사에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위 내용을 간추려 보면 관리소장이나 회계감사가 은행에서 직접 잔액 증명을 받아서 장부와 통장을 비교했더라면 이 같은 대형 회계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선의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지금도 매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행이 발견된 아파트는 일부 중에 일부일 뿐인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파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 주장이기는 하지만 외부 회계 감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해당 감사인에게도 횡령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다면 공짜인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 새로운 이야기 업로드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 또는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 소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